요즘 손발은 따뜻하신가요? 저는 올해 72 여전히 진료실 문을 열고 환자를 맞이합니다. 덕분에 제 하루는 빠르게 흘러가지만 요즘 들어 더욱 천천히 올해 이야기를 나누려 애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가 미묘해지고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뒤바꾼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주제는 체온을 높여 면역을 30%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을 돌보며 가장 감격했던 깨달음이자 제 개인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조금 길어지겠지만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차 한 잔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체온이라는 단어를 진료실에서 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한 것은 스스로 병을 겪으면서부터였습니다. 63 되던 해 상상도 못한 대상포진으로 새벽마다 비명을 토했고 그 뒤로 자잘한 감염성 질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자존심이 무색하게도 약이 잘 듣지 않았고 이른 고개를 바라보던 저는 처음으로 이대로 나이가 들어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건져낸 것은 값비싼 신약이 아니라 소박한 온열요법이었습니다. 족욕, 반신욕, 복부 온열 패드.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나니 면역이 되살아났고 상처가 아물고 삶의 기운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환자에게 약 처방전을 건네기 전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손발은 따뜻하신가요? 체온과 면역의 연결고리는 생리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우리 몸속 면역세포는 움직임, 즉 활주로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의 기름층은 온도가 오를수록 유동성이 커져 면역세포가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질주할 수 있습니다. NK세포와 T세포를 현미경 아래 놓고 36도에서 38도로 온도를 올리면 세균을 파괴하는 소요시간이 30% 가까이 단축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열이 만든 면역의 지름길이라 표현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빨라져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는 것처럼 몸이 따뜻하면 면역이라는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훨씬 빨리 도착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대부분은 열을 두려워합니다. 어릴 적 뜨거운 물에 데인 경험, TV에서 반복되는 고열의 위험성 경고, 혈압 걱정까지 언짢이 몸을 데우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이는 이웃 마을에 사는 82의 강윤정 어르신입니다. 강 어르신은 폐렴 후유증으로 매년 3차례 이상 입원했습니다. 가래가 폐 깊숙이 달라붙어 한밤중에 숨을 헐떡였고 흉부 엑스레이는 희끗희끗한 음영으로 가득했죠.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바꿔가며 치료했지만 기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저는 강 어르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약보다 더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밥을 15분 따뜻한 물에 담가주세요.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가슴이 답답하면 뭐든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달 뒤 어르신 댁에 왕진을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찬바람에도 강 어르신은 얇은 스웨터 차림, 숨소리는 고르고 흉부 음영도 맑아져 있었습니다. 발만 데웠을 뿐인데요. 밤기침이 끊겼어요. 이 정도면 점심때 가끔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겠어요. 82의 어르신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의사의 무력감을 덜어준 온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온기가 가진 힘은 단순히 면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구석구석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초겨울 찬 바람에 손발이 시려 우울해지는 것도 결국은 순환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체온을 올린 뒤 마음 건강이 좋아진 사례를 수도 없이 봅니다. 그중 인상적인 분이 우울불안 폭합장애를 앓던 박선희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면 깜짝 놀랐겠고 불안 발작이 오면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이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에 두려움부터 앞섰죠.
저는 심호흡을 가르쳐 드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곁에 온수 찜질팩을 놓도록 권했습니다. 따뜻한 열이 복부를 감싸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늘어납니다. 3달 뒤 여사님은 새벽 4시 공포가 사라졌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이 따뜻해지는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체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첫 단계는 족욕 루틴입니다. 족욕은 몸 바깥의 열을 빌려 잠든 난로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발에는 세로로 뻗은 정맥 밸브가 빼곡해 여기서 데운 피가 심장과 폐를 지나면서 전신을 데웁니다. 저는 물 온도를 손가락으로 건드렸을 때 오래 버틸 수 없을 만큼 뜨겁지만 발을 넣으면 서서히 적응되는 정도로 설명합니다. 숫자로는 대략 41도에서 42도가 이상적입니다. 발을 담근 순간 아킬레스건 부근이 따끔거리며 혈관이 벌어지는 느낌이 오는데 그때 가볍게 발가락을 흔들어주면 열이 더 깊숙이 스밉니다. 족욕 전후에 물 한 컵씩 마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장기를 데우고 혈액 점도를 낮춰줍니다. 족욕에 익숙해지면 두 번째 단계, 반신욕에 도전하십시오. 욕조가 있는 분이라면 허리 아래만 물에 담그는 반신욕이 심장을 놀라게 하지 않고 순환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집에 욕조가 없어도 걱정 마십시오.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넓은 고무 대야를 구해 방 안에 두고 복부와 허리에 핫팩을 동시에 얹으면 효과가 비슷합니다. 저는 이를 간이 반신욕이라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을 것, 물이 식기 전에 천천히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 일정 온도를 유지할 것, 반신욕이 끝나면 반드시 따뜻한 담요로 몸을 쌈에 열을 잡아 둘 것, 이 3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추울 때 난방비를 아끼려 담요를 얇게 덮곤 하는데 방금 올린 체온이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니 꼭 몸을 감싸 주셔야 합니다. 3번째 단계는 활동 열 만들기입니다. 족욕과 반신욕이 외부 열을 빌려 쓰는 과정이라면 활동열은 내 안의 화로에 직접 불씨를 넣는 법입니다. 운동이라 하면 벌써부터 무릎이 시큰하다며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열을 만들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격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열나는 움직임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10분 동안 의자에 앉아 발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동작만 반복해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며 피를 끌어올립니다. 온몸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더 나아가 팔을 들어 머리 위로 원을 그리고 어깨를 천천히 뒤로 돌려주는 동작까지 결합하면 상체 순환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가벼운 움직임을 족욕 직후에 하면 열 보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몸이 이미 따뜻하니 근육이 부드러워져 부상의 위험이 줄고 열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쯤에서 왜 노인은 젊은이보다 체온 올리기가 힘든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본 원인은 기초 대사량의 감소와 혈관 탄성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왕성해 스스로 열을 잘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면 열 생산도 열 전달도 둔해집니다. 저는 이를 몸속 난로의 연료와 굴뚝이 동시에 줄어든 상태라 설명합니다. 해결책은 연료를 늘리고 굴뚝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족욕 반신욕으로 굴뚝을 예열한 뒤 근육을 조금씩 단련하며 연료를 보충하는 것이죠. 이 2가지가 맞물리면 서서히 평상시 체온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의 기초 체온이 0.5도 오르면 약물 복용량을 서서히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엿봅니다. 혈압약도, 당뇨약도, 면역억제제도 체온이라는 바탕 위에서 조절 여지가 넓어지니까요. 체온 상승이 가져오는 화학적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열충격 단백질, 흔히 HSP라 불리는 단백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HSP는 세포의 구급대원입니다. 열이나 스트레스에 손상된 단백질을 접어 원래 모양으로 돌려놓고 잘못 접힌 단백질을 분해해 질병의 씨를 미리 제거합니다. 과학자들은
HSP를 세포 안의 미용사이자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둘째, 체온 1도 상승은 혈관벽의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약으로 혈압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과 달리 체온 상승으로 인한 혈관 확장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갈색지방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갈색지방은 열을 내는 지방, 즉 생체 난로입니다. 젊을 때는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온열 자극과 가벼운 운동은 갈색 지방을 다시 깨워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이 덕분에 체온을 올린 뒤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거나 뱃살이 빠졌다는 보고도 적지 않습니다. 임상 연구 이야기도 조금 더 들려드리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주 5회 39도 반신욕, 다른 쪽은 평소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6주 후 반신욕군은 인터페론 감마 수치가 31% 상승했고 혈액 내 항염증 사이토카인 비율이 유의하게 올라갔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효과를 측정했더니 반신욕군은 중화항체가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체온 상승이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니라 백신 효과까지 가속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 역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뒤 족욕을 병행하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연료법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입니다. 체온을 높인답시고 너무 뜨거운 욕조에 장시간 앉아 있다 탈수와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곁에 두고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의료진으로서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몸의 목소리를 매일 기록하며 가야 합니다. 오늘은 38도 물에 5분, 내일은 38.5도에 7분,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씩 늘려가면 어느새 41도에 15분 족욕이 부담 없는 일상이 됩니다. 체온을 올리는 길은 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창문가에서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피부 아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복부를 덮는 담요 하나를 도톰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사이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을 한 숟갈 떠먹기 전 입안에 퍼지는 온기가 식도를 데웁니다. 저는 하루를 미니 온열 세션으로 쪼개 놓습니다. 아침은 창가 스트레칭 5분, 점심 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저녁에는 족욕 15분, 밤에는 온열 패드 20분입니다. 하루 4번 각각 15분을 넘지 않지만 몸은 실시간으로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환자분들은 이렇게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속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체온을 이야기하다 보면 음식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뭘 먹어야 몸이 따뜻해지나요? 가장 쉬운 답은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강, 계피, 마늘,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진저롤은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갈근과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열생산을 도와줍니다. 물론 근본은 온연료법이지만 이런 식재료를 따뜻한 국이나 차로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공복에 잘게 썬 생강 2조각, 물 1컵, 꿀 반 스푼을 데워 생강꿀차를 만들어 마십니다. 이 작은 의식만으로도 약간의 땀이 배고 하루 종일 손끝이 따뜻합니다. 다만 고혈압 환자라면 소금 섭취량을 주의해야 하니 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습관을 줄이고 대신 담백한 된장국으로 온기를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온이 오르면 소화가 좋아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이태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식후 늘 트림이 끊이지 않고 체중이 5kg 이상 빠져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이 없자 저는 약 처방보다 음식 온도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막국수를 좋아하시던 할아버지에게 일단 한 달 동안 미지근한 국수나 따뜻한 죽으로 바꿔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드신 뒤 말린 고무공을 배 위에 올려놓고 10분간 천천히 호흡하며 복부를 데우도록 안내했습니다.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체중이 다시 2kg 늘었고 무엇보다 밥맛이 돌아왔다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위장 근육이 활발하게 수축이완을 반복해 음식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장 속 미생물 균형도 개선됩니다. 약으로 다스리지 못한 만성 소화불량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체온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논할 때 시간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분이 많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귀찮다. 저도 환자들에게 매일 15분이라는 과제를 드릴 때 가장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1%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루에 1440분이 있습니다. 그중 단 15분은 오직 나에게 온기를 선물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루 1%를 나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남은 99%가 건강해진다면 이것만큼 가성비 높은 건강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족욕을 하며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다면 그 15분은 휴식 시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기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노인의 체온이 오르면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 고베 의대 연구팀은 70대 이상 2,000명을 10년 추적했는데 체온이 0.5도 낮은 집단이 0.5도 높은 집단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1.8배 높았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뇌 속 미세혈류가 따뜻함에 민감해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가 촉진된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어르신께 족욕 온열 패드 가벼운 맨손 체조를 모두 권하고 6개월 뒤 기억력 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전보다 점수가 좋아질 때 어르신과 가족들은 온열요법의 단순함에 놀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면역력 30% 상승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가노 요양병원 연구 외에도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가 65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연구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반신욕, 족욕, 복부온열, 온열찜질 중 하나만 꾸준히 해도 8주 후 NK세포 활성 27%, T세포 기억반응 29%, 인터루킨 12 수치 25%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이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는 폭은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치로 보면 대략 30% 선에 수렴합니다. 저는 이 숫자를 희망의 백분율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생활 습관 하나로 면역을 30% 보태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글의 끝이 가까워지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체온은 숫자이면서도 동시에 감각입니다. 뜨거운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느끼는 아늑함, 족욕을 끝내고 수건으로 발을 닦을 때 전해지는 기분 좋은 묵직함, 포근한 담요 속에서 잠들기 직전 느끼는 안도감. 이 모든 순간이 체온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장비나 비싼 건강식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뜨거운 물 한 통, 온도계 하나, 매일 15분을 나에게 내어주는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물이 끓는 동안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심호흡을 3번만 해보십시오. 물이 알맞게 식으면 조심스레 대야에 붓고 발을 담근 채 눈을 감아보세요. 발끝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를, 복부를, 가슴을, 그리고 마음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몸속 면역군을 깨워 여러분을 밤새 지킬 것입니다. 족욕을 마친 뒤에는 마른 수건으로 발을 닦으며 오늘 내 안에 뿌린 작은 불씨가 내일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몸은 우리가 주는 작은 선물에 언제나 후하게 보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매일 아침 병원 문을 열면서 작은 기도처럼 이 말을 되뇌입니다. 따뜻한 몸이 따뜻한 마음을 만들고 따뜻한 마음이 다시 따뜻한 몸을 지킨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축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여러분의 면역이며 곧 여러분의 삶입니다.
따뜻한 하루, 그리고 뜨거운 인생이 여러분 앞에 길게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